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폭탄 논란이 몇 날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딸 되는 박세리 씨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댓글 통계만 봐도 1,300개가 넘는 댓글이 한 기사에 달렸고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76%, 여성분들이 24%, 나이대는 40대가 30%, 50대가 31%, 60대가 32%로 중장년층 분들의 특히 남성분들이 분개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모가 아니라 왼수다. 대한민국 법은 어떻게 내먹은 거냐? 돈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왜 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말부터 아버지가 왼수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들 재산에 숟가락 얹지 말라고. 이번 기회에 증여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박세리를 피말리려고 하는 것이냐. 증여세 대폭 낮춰라. 자, 결국 이번 박세리 씨 사태를 통해서 증여세에 관련된 논란까지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증여세가 무려 폭탄처럼 솟구친다. 안 그래도 안타까운 박세리 씨 사태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증여세도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적 문제는요, 그 이면을 바라봤을 때 단순한 연예계 이슈가 아니라 정치계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다 연결고리가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제가 영상을 전달드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으셔서 귀에 딱지가 앉으셨겠지만 30억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박세리 씨가 이것을 갚아주게 되면서 약 100억 원 정도 갚아주게 됐고, 이것이 증여세로 환산이 되면 결국 50억 정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은 네티즌들은요. 아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나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증여세까지 내라고 하는 거냐. 우리나라 증여세 기준이 너무 높다. 안타까워도 법대로 세금은 걷어야 한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박세리 씨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쏟아냈기 때문이겠죠. 이 시점에서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황당무계한 소리를 했다라는 비판들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조금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사를 좀 보세요.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정말 크게 나오는 거냐.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가 부양행위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 빌려준 거냐? 아니면 증여행위냐?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라는 건 상식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때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강제 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증여자 박세리 씨겠죠? 수증자 아버지 박준철 씨를 말합니다.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려면 상승법 제4조의 2 항목처럼 채무 면제라는 항목을 박세리 씨가 들고 나오게 된다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박세리 씨를 뺏겨 먹다 못해 증여세까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는 움짤이 생각날 정도인데요. 제가 봐도 아마 박세리 씨가 이번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똘똘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주변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충분히 막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반반 50대 50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그 여부를 떠나서 국민분들이 특히 속상한 건 박세리 씨부터 장윤정, 박수홍, 결국 가족들과의 금전 갈등으로 고통받게 되는 스타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주변에만 봐도 이게 갑작스럽게 돈을 확 벌게 된 친구들의 경우는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바라시게 돼요. 특히 그 집이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보냈을수록
자녀에게 기대하는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이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보통 수백억의 돈을 벌면 자녀들이 그 돈을 다 부모님에게 드리지는 않잖아요. 뭐 절반, 반의 반, 3분의 1 이런 식으로만 가도 엄청나게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많이 해드린 건데, 문제는 박세리 씨는 거의 90% 이상의 자신의 수익금을 부모님에게, 특히 박준철 씨에게 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속상함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수십 년간 부친의 채무 문제를 꾸준히 해결해 오면서도 박세리 씨가 차마 이 가정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던 건 이 장윤정 씨의 사례가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정 씨가 동생을 상대로 3억 2천만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었죠. 어머니가 딸이었던 장윤정이 번 돈에 대한 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어머니와 소속사 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또 벌어졌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장윤정의 어머니가 장윤정 씨의 돈을 관리했다라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죠. 박수홍 씨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족과 횡령 분쟁으로 현재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박수홍 씨에게 들러붙어서 결혼조차 하지 못하게 하며 돈을 벌게 했고 그 돈을 가족이 탕진해 왔다, 지금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장윤정 씨와 박수홍 씨 사태 때 연예인들 편을 든 분들도 많으셨지만 아마 박세리 씨가 두려웠던 건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엄마한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러냐? 어떻게 형제 간에 돈 때문에 싸울 수 있냐? 그깟 돈 좀 줄 수도 있지. 자, 이런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물질 만능 시대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세리 씨를 키운 아버지 박준철 씨와 어머니 김정숙 씨의 헌신적인 스토리는 골프계에서 이미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골프 대디들이,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프로골퍼로 성공시키기 위한 아버지들이 박세리 부모의 골프 교육 방법을 참고하며 세리 키즈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박세리의 성공 신화 뒤에 박준철 씨의 노력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문학적인 상금과 비용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박세리 씨는요, 그 후 아버지 박준철 씨에게 금전적으로든 심정적으로든 모든 보상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보면 안 해도 그만인 보상이었던 거예요. 자식이니까. 하지만 박세리 씨는 달랐습니다. 자식으로서 효도했고 대회의 상금과 스폰서 비용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모에게 다 전달했죠. 심지어 자신의 자매들을 위한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웠어야 할 관계가 결국 돈이라는 물질 때문에 추해지고 만 거죠. 지금까지는 박세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골프사에 영원히 남을 미담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상황은 급변하게 됐고 귀감으로 남아야 할 관계가 이제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피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사업 보류, 허위 문서 소송전까지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위장 도장으로 만들었던 이 새만금청, 지금 새만금 투자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새만금 지금 투자 유치 사업이요, 내우외환, 안으로도 밖으로도 비상이 걸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박준철 씨의 사례 때문에 새만금청 투자 유치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단 한 명의 행동이 수천억 원의 사업을 망가뜨리게 되었고, 특히 새만금청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으며, 사실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어그러진 만큼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60억 원의 우선 협상 이행 보증 증권도 회수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세리 씨나 박세리 씨 아버지나 둘 다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빚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와중에 이 박세리 씨의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큰 걱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흥민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지난 4월 달에도요, 손흥민한테서 용돈 받느냐라는 질문에 자식의 돈은 자식의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자식 잘 됐을 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MBC 보도에 따르면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박세리가 있어야 시공사 애들이 대화할 때 새만금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니까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나는 재단의 도장을 위조하지도 않았고 사업 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박세리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 저 입장문을 보게 된, 입장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저 짧은 몇 줄이 기사화되면서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믿었던 아버지가 내가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뉘우친다라거나 내가 미안하다라던가 이때까지 해왔었던 수백억의 돈을 날렸던 탕진에 대한 사죄조차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박세리 씨는 흔한 말로 질려버렸던 게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이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 여자 문제, 과거 문제, 도박 문제, 거기에 건달 생활 때 있었던 많은 시시비비들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아버지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들을 적극 부정하려 했다면 아마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텐데 묵묵부답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손을 놓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해야 할까? 가해자는 부모인데 고통받는 건 연예인 자녀다. 오늘부로 아빠의 빚은 갚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박세리에 이어 변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활동재기에 나선 마이크로닷까지 부모들이 결국 자식에게 피해를 준 경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세리 씨 역시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많은 박세리 씨를 알고 있었던 기존의 언론인들, 또 나아가서는 박세리 씨를 알고 있었던 많은 대중분들, 이번 사태를 두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비판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세리 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채무를 더 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아버지의 어떠한 채무도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는 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짓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처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적 연좌제로 피해받고 있는 스타들은요, 정말 여러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비판한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고작 부모의 잘못을 자녀가 얼마나 짊어져 나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에 박세리 씨에 대한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세 50억 원 논란, 법조계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줘서 빚 갚은 것이 과연 입증이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 100억 원을 갚으면서 증여세가 50억 원이나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정말 50억 원 내야 되는 건가? 법조계에서는요, 박세리의 증여세 연대 납부 의무를 두고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여러 차례 해왔다라고 박세리 씨는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차례 해왔었던 이 금액이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경우가 된다면 아버지에게 증여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박세리 씨가
아빠 이거 빚 갚아 하고 돈을 100억 원을 던져줬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요,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을 두고 박세리가 부친에게 돈을 증여한 뒤에 부친이 이를 갚았다, 상환했다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세와 다르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요,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즉,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면 박세리 씨가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박세리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아버지는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세리 씨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빚 갚는 데에 내가 돈을 빌려줄게 라고 했다고 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냐? 하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박세리 씨 50억 원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박세리의 부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자녀 간의 금전 대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금 대여를 했다라는 계약서나 이자를 납부한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사실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라는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채권자, 즉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을 경우 박세리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줬거나 그 과정에서 박세리 씨가 동의했거나 박세리 씨한테도 부친과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발생했다면 증여가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박세리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진 빚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흔한 말로 시겁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박세리 씨의 눈물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고 오죽했으면 문화체육부 스포츠 기자분이 칼럼을 썼어요. 사실 이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요, 박세리 씨의 정말 많은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매일 새벽 15층의 아파트 계단을 뛰어오르내리고 매일 저녁 스윙과 퍼트 연습을 1000번이나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박세리가 세계적인 골프 스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했다고 해요. 결국 이 박세리 씨가 위기에서 벗어나 우승을 하며 응원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고 합니다. IMF의 시름시름 앓던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 용기, 희망을 선사했기에 지금 MZ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IMF를 겪었던 많은 세대분들은요, 이 박세리라는 선수가 왜 국민 영웅으로서 추앙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의 이 빚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태를 두고서요, 새만금 개발청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정책부터 법을 대폭 개선해버리겠다. 결국 뒤늦은 가짜 의향서로 확인되어 수천억, 3천억이죠. 3천억 규모의 엄청난 사업이 무산되었던 새만금 개발청이 개선 대책에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 법령과 시행령에 고쳐야 할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관련 사업 유치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 결국 박세리 아버지가 던진 위조 도장, 이 작은 돌이요, 정말 큰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국 이 수천억 규모의 개발 사업마저도 엎어지게 만든 것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선 오죽이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데요. 자, 이 가운데에 요런 썸네일의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준철, 아이에게 미안하다. 박세리 동생 알고 보니. 또 있습니다. 박세리 아버지 여자 알고 보니 뭐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 황당무계한 영상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연 땡땡땡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이죠. 구독자만 뭐 수십만에 육박하고요. 조회수가 수억 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영상의 대다수가 이런 가짜뉴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진실은 어떨까요? 사실 이 박세리 씨의 가족분들의 단체 사진 되겠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좀 생소한 사진일 수 있겠는데요. 이 박세리 씨의 가족들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맨 오른쪽부터 박세리 씨,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또 웬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리 씨의 자매로 보이는 언니, 동생분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누구냐? 아마 언니의 딸, 즉 박세리 씨의 조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카의 사진을 두고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박세리 씨가 숨겨둔 아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박준철, 박세리 씨의 아버지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화목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박세리 씨 가족분들의 단체 사진 되겠습니다. 어머니 보이고요, 아버지 보이고요, 언니 보이고요, 동생이 보입니다. 이 온 가족을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박세리 씨라고 할 수 있는데, 박세리 씨 아버지 여자 문제 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제 영상에도 댓글에 남겨졌는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건달 생활을 하던 이 대전에 기거하던 시절에 업소녀들과 또 업소를 운영하던 마담들과 뭐 여성 문제가 많았었네. 근데 이거 누리꾼들에 의해서 뭐 밝혀졌네라는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가짜뉴스들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가 터지면서 여전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보면요, 박세리 씨가 돈이 될까봐 골프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박준철 씨, 박세리 씨의 아버지죠. 그런데 과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러한 말을 당시 했습니다. 박세리 씨를 낳을 때 용꿈 안 꾸셨냐? 라고 질문을 하자 처음 밝히는 건데, 세리는 사실 대전을 떠나 광주로 피난 갔을 때, 이거 건달 생활하다가 쫓겼을 때잖아요. 그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태몽은 내가 꾸었는데 용 대신 가물치였다. 팔뚝만한 놈들이 때를 잃어 한 곳에 몰려 있었는데 유독 가운데 네 발 달린 놈 한 마리가 야광처럼 빛을 내더라. 그런데 이놈이 꿈틀대면 다른 놈들이 모두 피해가는 것이 보였다. 그 후 열흘 만에 핏덩이인 세리를 안고 대전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 박세리 씨가 얼마나 이 박준철 씨에게 있어서 참 금덩이 같은 자식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마지막 말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제2의 박세리를 꿈꾸는 운동선수의 부모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자신이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능 있는 자식도 부모의 과욕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자세이다. 특히 큰 꿈을 갖는 운동선수의 부모는 부모가 먼저 선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박준철 씨, 왜 도박으로 빚을 지고 또 개인 사업으로 빚을 지면서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던 정말 소중한 따님의 그 큰 자산을 날리게 되었을까요?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 박준철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경하지만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이 따님의 입장에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좀 이 시대에 많은 가족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다, 아버지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기에는 많은 분들의 분노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과연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을까? 자,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최근 언론에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아빠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변호사님이 볼 때는 어떻냐? 법률적으로 당연히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것이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이다. 개인과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법적인 인격체, 이걸 법인회사, 법인기업이라고 하죠.
그것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친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옹정 씨의 인터뷰가 재조명됐죠. 부모 자식처럼 서로 가족이 재산이나 권리 이런 것은 법적으로 딱 분리가 돼야 한다. 앞으로 판단에 있어서 부친이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 아버지가 아빠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건 혼자만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재단법인이 특별하게 부친에게 어떤 직함과 권리, 대리권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법인이 자신의 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재단법인이니까 나는 앞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석해도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주장했던 아빠니까 라는 이야기는 아주 허무맹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돈이 내 돈, 친족 상도래 악용하는 가족들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박세리 씨 역시 이번 사례를 통해 박수홍, 김혜수, 장윤정 등등의 많은 연예인들처럼 친족 상도래가 악용된 케이스로 남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명인들이 가족으로 인해 재산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결국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친족상 도래가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개입이 최소화된다라는 친족상 도래가 현행법상 좀 괴리감이 크다란 얘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라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박세리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걸 여론전으로 보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빠니까 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의 발언, 쉽게 말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너무 크니까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가 더 강력하게 나올 걸 우려하여서 분위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아빠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지금 수사 단계에서 그 발언들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건요.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만을 본 게 아니라 박세리라는 유명한 선수의 능력과 박세리라는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박세리 선수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돈을 변제해 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유사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아버지에게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수홍 씨나 김혜수 씨나 여기도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박수홍, 김혜수의 어머니 문제 모든 것들이 공론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내세워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사실상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이 되죠. 사기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빚을 갚아주고 빚을 지고 이런 사례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씨는요.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억 원 이상의 빚을 대신 변제해준 박세리 씨가 수십억 원의 지금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도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선 영상을 통해 이런 수준이라면 박세리 씨가 차후에 정말
빚더미에 나앉을 수 있다. 안 그래도 박준철 씨의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갔던 박세리 씨인데 이런 흐름이라면 정말 파산도 생각해 봐야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상의 빚만 30억인데요. 박세리 씨는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박세리 씨의 부녀가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 30원 9,300여만 원을 갚아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누군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하여 내가 변제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박세리 씨 아버지는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업을 벌였어요. 98년도에 세리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골프 용품을 제조하고 유통업체를 했고요. 2004년도에 강릉시에다가 박세리 기념 박물관 건립을 제안했고 2008년도에는 대전시에 박세리 골프파크 건립도 제안을 했는데 실제 준공을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벌릴 대로 벌려놓고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차례 사업 시도를 해왔던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딸 셀의 이름을 딴 회사 등 다양한 것들을 계속하여 설립해 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가족이 도대체 뭐길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아버지 때문에 희대의 영웅이었던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가지고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 가정사를 딛고 박세리 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빗발치는 가운데 열일하고 있다. 리치 언니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세리 씨가 부친과의 고소전 속에서도 My Way,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 올림픽의 골프 해설위원으로도 나서게 됐고 각종 예능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뒷배경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박세리 씨가 이때까지 빚을 갚느라 탕진하게 됐던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재산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박세리 씨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박세리 씨는요, 과거 수백억의 재산이 있을 때도 충분히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도 2023년도에 올라온 기사인데 10살 연하의 개그맨과 열애설이 났지만 결국 박세리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건달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기사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박세리 씨가 뭐 개그맨 후배와 열애설이 났다라는 소문이었는데 말 그대로 루머에 그치고 말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박세리 씨는요, 실제로 많은 연애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렌스 첸, 홍콩계 미국인인 남자친구도 존재했지 않습니까? 박세리 씨는 이미 결혼을 생각할 만큼 남자친구가 있었고 사실 수차례 방송에서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4년 6개월간의 장거리 연애를 했음에도 아버지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인 박준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성적이 부진할 때마다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헤어지게 됐죠. 박준철 씨는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는 심정이었고 첸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나열시키며 이해를 시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박준철 씨의 강요로 인해 박세리 씨가 이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세리 씨는요,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조차 하지 못했고 설사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마저 아버지로 인해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박세리 씨가 자신을 위해 돈을 잘 모았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결혼하여 알콩달콩 가정살이 이루었겠지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릴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박세리 씨가 자신의 가족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박수홍 씨와 김혜수, 장윤정과 같은 사태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세리를 두고 다들 효녀라고들 하더라 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세리는 자신을 위해 부모가 애쓰고 있다라는 걸 진작 알았던 것 같다. 애비가 다른 사람에게 수모당하는 것을 보고도 세리가 우승컵을 받아든 뒤 전화를 걸어 첫 마디가 아빠 좋지? 였었다.
마지막 퍼팅을 하는 순간 홀컵에 내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다고 하더라. 세리는 그런 아이다 라고 합니다. 본인은 과거 주먹세개에 몸을 담았고 솔직히 건달이었으며 거칠게 살아왔고 그 바닥에서 잘 나갔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86년도 하와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박세리 씨가 큰 돈을 벌 텐데 생각해둔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희한하게 말을 합니다. 돈 문제는 세리 엄마 몫이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리가 과거 어려운 때를 잊지 않고 있는 만큼 때가 되면 후배 육성이나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골프파크부터 뭐 기념박물관, 요번에 새만금 개발청 사업까지 자신을 위한 박세리 씨의 이름을 딴 사업만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더불어서 돈 문제는 세리 엄마의 몫이다. 잘 모른다라고 한 걸 보면 이 아버지가 가져다 썼다라는 수백억의 재산에 어머님의 입김도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거 어머니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9억 원의 시계를 받을 때 9억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던 어머니이기도 하며 이 당시 때도 돈 관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박세리 씨의 엄마가 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는 걸 미뤄놓고 봤을 때 박세리 씨의 어머님 역시 아버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 박준철 씨는 내가 아빠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라도 나서서 딸인 박세리 씨에게 눈물의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강하게 키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기에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의 곁에는 항상 아빠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 딸에게 항상 미안하다. 이제는 무서운 코치가 아니라 좋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10년 전쯤에 이렇게 방송에 나왔었던 모습인데 글쎄요. 사실 이 모습만 보면 박세리 씨 아버지도 참 이번 사태에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뭐 박수홍 씨, 장윤정 씨 사태와는 다르게 이번 박세리 씨 사태는 정말 유독 박세리 씨, 그러니까 자녀를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부모를 고소를 하냐, 어떻게 부모를 손절할 수 있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박세리 씨와 이 박준철 씨의 경우는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10명에 9분 정도는 다 박세리 씨를 응원하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 박준철 씨가 지은 죄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박세리가 해결한 서류상의 빚만 무려 30억 원이다. 아버지의 채무를 더 이상 못 갚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박세리 씨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수차례 이 박세리 씨가 사들인 집에 대한 법적 제한이 걸렸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집행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데요. 이를 고려했을 때 이 부친의 자금난은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도에는 결국 지방세를 체납하게 됐고 이 박준철 씨와 함께 박세리 씨 지분까지 압류가 됐었고요. 뭐 사실 박세리 씨 어머니 김정숙 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7억 원의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더 많았던 거예요. 이 기자회견에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5년 동안 이 박준철 씨와 박세리 씨의 부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청구 금액이요, 무려 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0억 9,300여만 원 된다고 해요. 이 금액을 박세리 씨는 2012년 9월까지 대신하여 갚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설정된 압류와 가압류 금액 23억 9,700만 원에 대한 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해 같은 해 12월에 또 한